네, 2차 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시에서도 계속적인 사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All Shining이라는 메인 타이틀이 있어요. 자, 메인 타이틀에서는 어떤 공간인지 사실 가늠을 할 수가 없고요. 자, 부제목을 꼭 읽어봐야 된다. 어떤 공간인지는. 자, 장애, 비장애, 예술인이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예술 창작 공간이 이 공간 협력을 말해주는 대표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술 창작 공간은 뭘까? 자, 이런 거는 우리가 굉장히 폭넓게 사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그 같은 경우도 그냥 앞쪽에 굉장히 임팩트 있게 전체 그런 어떤 인테리어 3D 컷을 수록을 하고 백그라운드 하단에 하나만 이렇게 명시를 한 경우에요. 그죠? 꼭 빨리 뒤쪽으로 좀 넘겨봐야 내가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죠. 백그라운드를 한번 읽어보면요. 장애 예술인들과 비장애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 네. 뭐 일단은 폭넓은 작품 활동을 그래서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또한 상실되고 있다. 뭐 이런 게 어떤 문제 제기죠. 그러니까 내가 이 공간을 할 때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라는 거는 뭐 일반 예술 작가처럼 그냥 뭐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디자인하면 이렇게 맞는 거야 이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뭐 앞전에 1차 시에서도 가로길의 그 문제점을 건축이나 공간에서 해결을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고, 이런 것도 내가 관심이 좀 없으면 지나칠 수도 있는데, 본인들이 장애 예술인들이 작품이나 실력을 발표할 기회를 어떤 이제 만들어주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창작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일반인들에 비해서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공간을 기획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흔하게 있는 그런 발표 사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업 공간이 좀 가장 많잖아요. 카페, 뭐 복합 문화 공간, 뭐 이런 거는 사실 어떤 이제 내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보다 그냥 예쁘게 상업 공간, 뭐 지금 유행하는 어떤 레스토랑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졸업 전시 정도 되면은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1, 2학년 때 프로젝트 생각했던 것보다 이 공간은 뭐가 문제지? 저기 지역은 뭐가 문제지?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그냥 물음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디자인으로 풀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물음표를 본인한테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서 창작 활동을 한계 느끼고 있는 장애인 예술과 비장애 예술이 함께 협력을 한다. 그 경계를 많이 이제 허문다라는 거죠. 자, 공간을 어떻게 사이트 잡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왼쪽 상단 보면은 영등포구 문내동입니다. 82년 된 영등포 밀가루 공장 대선 재분 복합문화 광장으로 재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등포구나 성동구 성수 뭐 그쵸? 뭐 연남동 이쪽에 보면은 거의 80년대 여러분들 뭐 태어나기도 전에 이제 만들어진 그런 이제 공장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그게 바로바로 이제 재개발이 되기에는 승인 절차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제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런 지역에 오히려 뭐 경기도권보다 더 많이 이렇게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서울 쪽이. 왜냐면 우리가 그 주로 가는 데는 많이 발전된 곳만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매스컴에도 뭐 우리가 그 SNS나 인터넷에도 그런 공간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어떻게 밀가루 공장이라는 사이트를 선정을 해서 실제 사진을 뭐 실제 사진은 아니지만 본인이 이제 3D 결과물 건축한 걸 여기다 딱 이렇게 안착을 시켰고 나머지 이제 타임스퀘어는 뭐 타임스퀘어가 굉장히 원래 화려한데 그냥 박스로만 이렇게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사이트 그리고 어느 부분이 영등포역 쪽이고 이제 도로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건물의 매스적인 것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트를 본인이 얼마만큼 시간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만들었는지도 굉장히 이제 항상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사이트 맵 지도도 뭐 웬만한 3D 한 건 못지않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사이트가 거의 처음에 임팩트 있게 나오기 때문에 사이트에서 좀 재미있게 풀어주면은 그 다음을
읽을 만한 그런 의지가 생긴다. 네. 이거 뭐지? 이렇게. 근데 사이트에서 대충 그냥 넘어가 버리면 시선을 이제 어디 뭘 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읽고 싶은 밀가루공장 대선제분이 뭐 어떻게 복합문화 광장으로 탄생한다는 거지? 그러면 우측 상단에 이런 이제 그래프 어떤 이제 정량화된 자료죠. 그러니까 객관화된 자료. 영등포구 유동 인구 비율이 보면은 굉장히 뭐 높은 유동 인구 비율이 많은데 나이대별 유동 인구도 30대, 40대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면 이 공간에 과거 원형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는 서울의 몇 안 남은 소중한 유산인데 이게 낡았다고 해서 그냥 전면 재건축을 하기에는 문화유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뭐 유럽 사례나 이런 그 스터디 케이스를 보면은 유럽 같은 데서도 뭐 북유럽도 마찬가지고 서유럽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한 정말 몇백 년 된 건축물이 지금까지도 그냥 상업공간으로 쓰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거를 유지 관리를 시키고 그냥 남겨놓는 거죠. 이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그 대표 아이덴티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광객이나 사람들을 많이 또 끌어들일 수가 있고 왜냐면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웬만하면 이거를 뭐 새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무조건 새 거, 뭐 삐까뻔쩍한 어떤 유리, 커튼홀 이런 건축물을 바꾼다. 근데 그것만의 능사가 아니다. 네. 그래서 사이트 선정을 할 때도 뭐 딱히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내가 이렇게 남기는 전면 재수정 이런 게 아니라 기존의 낡은 어떤 건축에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인테리어 이렇게 가는 게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는 더 맞는 거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왜냐면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요. 이걸 재건축하기에는 그런 디자인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사실 지금 땅도 없잖아요. 서울에 땅도 없기 때문에 뭐 공공재개발 우리가 지금 주거의 그 이제 그 금액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급이 안 돼서 오르는 거거든요. 공급이 안 돼서 오르는 건데 땅은 없고 그러면 이런 건물들도 어떻게 보면은 새로 이렇게 짓기도 좀 쉽지가 않다라는 거. 쉽지가 않다. 왜냐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굉장히 규제를 또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없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인테리어 측면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그럼 리노베이션인 거예요. 리노베이션. 그죠? 그랬을 때 내가 이런 낡은 건물을 자신감 있게 바꿔보겠다. 이런 분야로 나가도 그 수요는 많이, 그 수요가 많이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 보면 우측에 볼게요. 재구성, 연결성, 고유성. 대선 대분의 기존 공장 기능을 벗어났다. 공장은 이제 아닌 거예요. 그리고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구성할 거고요. 자, 연결성은 사람들이 주로 밀집되는 스팟 중심으로 동선이 연결됐다. 자연스러운 방문객 형성 가능하겠죠. 이 타임스퀘어도 굉장히 유동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깝게 자연스럽게 유동 인구들의 그런 방문객을 형성 가능한 그런 이제 어떤 사이트다. 고유성이라는 거는 고유한 그 대선 제분이 가지고 있는 세월의 역사성을 잃지 않고 보존한다. 그리고 새로운 공간으로만 탄생을 시키겠다.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요.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쇼핑 중심상가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근접한 유동 인구가 많다. 다양성은요. 밀가루 공장의 장속성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그죠? 뭐 우리 부모님 세대나 이쪽에 오래 직장 생활을 유지를 하셨거나 아니면 그 주거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공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이 왔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 타겟은요, 미술 쪽 관련된 예술가들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방문하는 그 방문객도 함께 예술을 소통을 하고 컨셉은 빛이다, 빛이다. 예. 그러니까 방문객들은 공간에 비치는 그들의 예술성을 보며 작업 환경에 투영이 된다. 그 속에서 예술인들은 각자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빛을 발휘한다. 컨셉은 좋죠. 어떻게 보면 딱 그냥 뭐뭐다, 뭐뭐다. 동선, 아니 동선이래, 동사, 네. 동사로 임팩트 있게 표현을 했고요. 네, 그 프로포즈 한번 보면 제안 한번 보면요. 자, 요런 사진들도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요. 과거에 이 그 대선제분의 사진을 흑백 처리로 해서 내가 여기에서 어떤 여러 가지의 예술 창작 과정을 브이로그식으로 이제 만들겠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단어로 만들기보다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깔다 보니까 이 컨셉이 예전에 어떤 그 세월의 역사성도 유지를 한 채 우리가 작품을 함께 예술인들이 희로애락, 그러니까 직접 보고 느끼면 작품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제안들을 할 거구나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도 하나의 이제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줄줄줄줄 어떤 라인에 맞춰서 글자로만 그냥 쓸 건지, 예. 아니면 뭐 이런 뭐를 이제 백그라운드를 깔아서 단어들을 5개지만 주요 단어들을 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건지 이런 거 다 디자인인 거거든요. 얼마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좀 편하게 보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 컨셉 프로세스 내부는 예술가, 외부는 방문객. 그래서 이 라이팅 그 빛이 비춰지는 창작 과정과 예술가 그 속에서 예술성의 빛을 발하다. 어떻게 보면 공간도 빛이 비춰지는 거고요. 예술성이 빛을 발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단어 그 맥락에 같죠? 예. 이런 것들도 좋은 그런 컨셉 단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외부 방문객한테는 비치는 창작 공간을 통해서 예술가 작업 환경을 보면서 그 속에 투영된다. 자, 디자인 어떻게 풀었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요. 사이를 이어줬어요. 스토리텔. 자, 퍼니처 플랜이 먼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평등한 공간. 예술에 있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 라는 그런 주요 화두를 던지고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눈높이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소통할 수 있는 가구 디자인이 중요하다. 그래서 왜 이 프로젝트는 퍼니처 플랜이 먼저 나왔나? 이게 이제 장애인 이렇게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이 분야로 들어오면은 그냥 디자인 어떻게 보면은 그냥 벽바닥 장식 요런 거를 들어가기 전에 기능적인 거를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간의 기능적인 게 대표적인 거는 가구 디자인이거든요. 그죠? 가구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머물러 있고 소통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떤 이제 다름 없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가구를 먼저 디자인하는 게 이 사례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퍼니처 플랜이 먼저 나온 거고 공간 속에 전체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가구가 동선을 유도한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가구로서 그런 공간을 풀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지나가는 방문객 또한 자연스럽게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다. 라는 게 주요 컨셉입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 좀 볼게요. 연결하다, 커넥. 사람과 사람을 연결했어요. 그죠? 휠체어를 탄 사람, 그냥 앉아있는 사람, 크게 이질적으로 보이지가 않는다, 공간이. 자, 그래서 공간과 공간을 연결해서 우측에 이렇게 가장 큰 3D 컷을 보면은 좀 이해도가 빠르죠. 왜냐면 가구 그 퍼니처 플랜은 내가 그냥 가구만 딱 판넬 보드에 구성된다기보다는 이 가구가 인테리어에서 어떻게 제시를 했는지, 어떤 구성으로 보여지는지 중요해요. 그래서 2층의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이 3D 컷을 통해서 휠체어랑 일반 의자랑 어떤 식으로 배치가 돼서 동선을 유도하고 볼 수가 있다. 3D 컷인 거죠. 아주 좋죠. 자, 그리고 공간과 공간을 연결을 하고 가구를 통해서 사람과 공간을 연결해서 렌더링은 이런 식으로 가구 디자인이 나온 사례입니다. 자, 그리고 컬러랑 매터리얼 부분에서는요. 옐로우랑 그레이를 이제 쓰면서 중간 단계의 컬러까지도 그라데이션으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우리가 컬러 컨셉을 잡을 때 컬러 컨셉을 꼭 여러 개로 잡지 않아도 돼요. 컬러가 정말 이렇게 2가지 메인 컬러를 대표적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그라데이션 된 컬러가 같은 톤으로 보여지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자, 그래서 매터리얼은요. 아이언, 우드, 마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 거고요. 자, 계속 2층 커뮤니티 공간 3D 나오면서 도면, 탑뷰, 프론트 뷰 나오고 계속 3D로 이제 가구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인 페이지이고요. 자, 하단에 디자인 프로세스 보시면 사용자에 따른 레벨 차이, 디자인 프로세스 스텝 1, 스텝 2, 손잡이를 이용한 가구 연결, 그리고 스텝 3는 진입로 형성 및 모양을 다듬.
다듬은 이런 디자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네, 이 디자인 프로세스는 사실 앞쪽에 수록을 했어도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패널 보드 구성에서 3D를 임팩트 있게 초반에 가지고 가느냐, 그죠? 그리고 이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이렇게 처음부터 설명을 하듯이 디자인 프로세스를 먼저 가지고 가느냐, 이런 거는 본인의 어떤 구성, 디자인 그런 컨셉 구성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뭐가 맞다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례랑 디자인 따라서 되게 많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는 방법밖에는 답이 없죠. 자, 그리고 디자인 컨셉 같은 것들 보면은 공장 스터드 구조다, 원래. 자, 보통 우리가 신발 공장이나 뭐 밀가루 공장이나 과거 이런 공장들을 개조를 해서 그 안에 새롭게 리노베이션 한 경우에 현장 지붕을 보면요. 보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트러스 구조라고 하거든요. 스터드 구조라고 했나, 좀 전에? 트러스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 지붕 부분이 플랫하지 않고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 이게 철건으로 되어 있어요. 철건 구조. 그러니까 구조를 우리가 이 그 공장은 굉장히 천정고가 높아야 되잖아요. 규모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 철근 콘크리트 이런 재질이 아니라 철근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뼈대를 이렇게 하중을 잘 받게끔 어떻게 보면 대각선, 수직 이런 선으로 이제 만들어서 플러스 구조 형태를 패턴화한 건데 이거를 이제 공간에 적용을 한 거죠. 이 패턴을 살린 거죠. 그리고 이 그 두 번째 보면요. 우리가 여기 밀가루 공장이었잖아요. 그 곡물 실로라는 대선제품의 중심축으로 할 수 있는 사일로 공간을 중심에 대해서 표현을 했다. 자, 여기서 한번 보면 가운데 부분 한번 볼게요. 여기는 그 우리 사료나 밀가루 같은 것들을 저장해서 두는 용기, 그러니까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곡물 같은 거나 우리가 뭐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뭐 그 가축들 기르는 그런 농장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 큰 사일로에서 그 사료들을 계속 이렇게 바닥으로 보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저장을 이제 해두는 저장고인 거죠. 네, 저장고인 건데 가루형 보통 이제 가루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가루는 아주 작은 그 알갱이로 되어 있는 그런 그 내용물들을 저장을 한다. 근데 그거를 살린 거죠. 예. 이거는 사실 공장을 좀 안 가보고 리서치를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걸 아주 주요한 디자인 컨셉으로 쓴 거고 그리고 스텝 3 보면은 박공지붕 형태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던 박공지붕 형태를 연결해서 지그재그 형태를 도출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공장 컨셉을 다 살린 거. 그래서 플러 플랜 보면은 1층, 2층, 3층 굉장히 심플한데 주요한 그런 부분만 컬러링을 이렇게 해서 바로 디자인 컨셉이랑 연결성을 갖게 알아볼 수 있게 만든 거죠. 위쪽에서 같이 한눈에. 그 다음에 3D 컷이 가운데 좀 있고요. 3D 컷. 하단의 엘리베이션 부분에는 전체 이 뷰를 3D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곡물 사일로를 형성했다. 자, 이게 어떻게 인테리어로 이제 발전을 하는지 중심 슬로프에서 결국은 어, 내가 이제 각 층을 연결하는 그 슬로프 기능으로 발전을 하는 형성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오픈 창작 공간 한번 보시면은 원형의 중첩을 통해 빈틈이 이제 생기죠. 계속적으로 중첩이 되면서 그러면 그게 이제 사이사이로 좀 떨어져 나간 거예요. 텍스처가 반복해서 시선을 분산했다. 중간중간에 이런 몇 군데를 이제 빼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하나의 어떤 공간으로 칸막이 형태로 디자인이 된 형태고요. 스텝 2 보면요. 트러스 구조랑 테셀레이션 기법을 활용해서 패턴화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를 바닥이랑 천장의 패턴으로 적용을 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지그재그 한 거랑 우리가 그 트러스 구조 충분히 이제 설득력이 그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보면은 매스 프로세스 건물의 이제 형태가 완성되기까지의 그런 과정인데 박공 지붕 형태의 연결성 형태를 도출을 했어요. 그리고 기존 2호 공장에 필요한 공간을 추가했다.
자, 그리고 필요도에 따라서 레벨 차이를 좀 주면서 매스를 정리했다. 그러니까 앞전의 사례도 우리가 레벨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레벨을 차이를 주는 거예요. 그냥 박스에서. 그리고 뭔가를 더 추가할 거면 레이어드를 한다든지. 그리고 박공지붕의 연결성 형태를 이제 도출을 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하단에 보면 인테리어 컷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스페이스 프로그래밍 앤 아이소메트릭. 아이소메트릭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한눈에 또 알아볼 수 있게 전체적으로 만들었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컷은 이렇게 아이소메트릭으로 보여주고, 실내 부분 인테리어 컷은 이 판넬 보드의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소메트릭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냥 사람, 어떤 섀도우 사람만 적용을 해서 용도에 대한 설명을 해줬다. 1층 같은 경우는 로비가 있고 소통 창작 공간이 있고 갤러리가 있고 등등등. 2층에는 어떤 복도라든지 커뮤니티 공간이 있고 3층은 개인 작업실이나 회의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표현한 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례로 굉장히 좋죠. 그런데 내가 3D를 또 보여줘야 되는 상황에서는 좀 얘가 달라지는데 3D를 계속 아까 가구 디자인 설명할 때부터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아이소메트릭에서는 이렇게 만들어도 굉장히 재미가 있는 거예요. 지붕 부분도 꼭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스페이스 프로그래밍은 뭐냐 오픈 작업실을 통해서 공간의 3단계의 접근성을 가졌다. 그래서 완성되어 있는 작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함께 완성해가는 예술 작품이다. 그 단계 첫 번째는 시선 끌림, 투영되는 거. 보면은 예술가들의 방문 뭐 보통 유리나 뭐 이런 그리고 오픈된 이런 어떤 창살의 구조, 트러스 구조 이런 것들로 바라볼 수 있는 단계다. 그리고 공유를 하는 거. 조각, 조형, 우리가 미술을 하는 예술가들이 타겟이었잖아요. 그래서 방문객들이 직접 재료도 만져보고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단계. 그 다음에 교감. 세 번째 단계는 소통과 교류를 하는 그 최종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오픈 창작 공간 속에서 예술가 방문객이 함께 작품을 완성하는 거예요. 뭐 이런 공간이 운영이 된다면 뭐 물론 일정한 금액을 내고 이용을 하겠죠. 그죠? 그냥 뭐 아무나 막 들어가서 뭐 모든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있겠지만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유료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메인 로비라든지 뭐 그냥 갤러리 1층에 이런 데는 오픈된 그런 스페이스로 적용을 하고 본격적으로 창작을 할 수 있는 뭐 2층에 그런 뭐 공간 같은 경우는 뭐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창작 공간은 유료 서비스로 제한할 수 있고 네, 그리고 하단 정도에 오면요 메인 공간에서 A, B, C, D에 관련된 보면은 이 A, B, C, D는요 3D 우측 하단에 보면요 A 구역인지 B 구역인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름의 자기가 이제 설명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보여주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어디 몇 층의 어느 공간인지 처음 보는 사람들은 좀 잘 모를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명칭을 너무 과하지 않게 이렇게 3D 우측 하단에 실어주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개의 사례를 좀 깊이 있게 한번 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주차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내가 어떤 거를 만들어야 되고 어떤 거를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학기가 끝날 쯤 정도 되면은 거의 마스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뭐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 이렇게도 표현해야 되고 저렇게도 표현하면 되는구나 이런 사례를 반복적으로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 그 과제 스콥이 생겨요.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여기에서 내가 추가로 더 뭘 해야 되는구나. 그런 거를 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그냥 보시기만 해요. 네, 얼마나 편합니까? 네, 온라인 수업 교수님만 계속 뭐 얘기를 하죠, 뭐 그죠? 네. 계속 이제 많이 보고 많이 좀 생각해보고 여러분들도 이런 좀 깊이 있는 리서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랄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 6주차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추석
인정 가능 시간에 맞춰서 수업 듣기를 꼭 당부드릴게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